한 사업가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추려냈습니다. 에이미, 카를라, 마이크예요. 하지만 모두들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마이크였어요. 에이미와 카를라는 둘 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데 바닥에 더러운 발자국은 분명히 운동화 자국입니다. 먼 왕국의 왕은 늙어가면서 후계자를 발표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왕에게는 딸 셋이 있었는데 각기 고유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누가 최고의 여왕이 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왕의 조언자 중 한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왕은 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운 냄비를 주고 그 안의 물이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한 딸을 후계자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의 날이 왔고 새 공주는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은 정말 여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왕위를 원하지 않았던 한 명이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경쟁에서 진 2공주는 너무 열심이었어요. 물이 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뚜껑을 계속 열었어요. 3번째 공주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냄비 속에 물이 먼저 끓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손님이 많은 구두 닦기가 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가기 전에 그에게 돈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신발 한 짝만 공짜로 닦았고 손님이 다른 쪽 구두도 닦고 싶으면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에런은 시골 학교의 가난한 선생님이었어요. 2월 13일 발렌타인데이 하루 전날 에런은 뜻밖의 부자인 친척이 그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에런의 동료 3명, 사라, 캐리와 마사는 에런에게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누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그를 이용하려고 그런 척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캐리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캐리는 ANC가 새겨진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런과 캐리를 나타냅니다. 분명히 에런이 선물로 줬을 거예요. 둘은 유산을 받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으니까요. 조나단은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병원의 어느 문을 통해서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퇴원할 때 그는 완벽하게 건강했지만 여전히 실려 나왔어요. 왜일까요? 조나단은 갓난아기였기 때문입니다. 북쪽 끝에 있는 한 마을이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호수에 독을 풀었는데 이 호수는 주민들에게 유일한 식수원이었어요. 경찰이 호수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이라곤 눈 위에 남겨진 이상한 발자국뿐이었습니다. 2 평행선 사이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이름을 몰랐지만 적어도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경찰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나요? 경찰은 휠체어를 탄 사람과 도우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퀴는 자국을 만들었고 휠체어를 민 도우미가 발자국을 남긴 거예요. 잭과 그의 사업 파트너는 최근에 매우 수익성 있는 계약을 체결한 걸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하이킹을 좋아해서 잭은 알프스로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파트너는 기꺼이 동의했고 잭은 휴가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끔찍하게 잘못되었고 잭의 파트너는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잭은 물론 구조돼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잭은 경찰이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여행사 직원은 수사관들에게 잭이 오직 자신의 왕복표 한 장만 샀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너의 표는 편도로 샀습니다. 누군가 젠킨스 씨가 휴가 중일 때 그의 집에 침입해서 귀중품을 모두 가져갔었어요. 그의 이웃인 브라운 씨는 그 사건을 목격했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젠킨스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브라운 씨는 이웃이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창문에 서리가 껴서 얼음을 녹이기 위해 그 위에 입김을 불었고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귀중품을 파란 배낭에 쑤셔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브라운 씨는 집에 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브라운 씨를 체포했습니다. 왜죠? 그 충실한 이웃은 한 가지 작은 사실을 착각했어요. 창문은 안에서 뿌옇게 된 건데 어떻게 바깥에서 입김을 불어 녹일 수 있었을까요?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라일리 양은 서둘러 집을 나서면서 책상 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들을 잊어버렸습니다. 1시간 후에 돌아왔지만 서류는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날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문했습니다. 요리사 라이언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라일리 양의 방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 쌀은 방에 들어갔지만 청소가 필요한지 보기 위해 불을 켜고 나갔다고 했어요. 정원사인 로즈는 밖에서 식물에 물을 주느라 바빴고 집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누가 서류를 가져갔을까요? 이 사건은 집단 범죄였어요. 라일리 양의 모든 직원들이 가담했죠. 이른 시간이라 요리사가 점심을 준비하는 게 더 이치에 맞았을 거예요. 같은 이유로 청소부는 불을 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원사가 밖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됐어요.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4개의 유리잔이 있습니다. 각각 정확히 같은 수위까지 물이 채워져 있고 그 안에 물체가 있습니다. 첫 잔에는 야구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잔에는 지우개가 있어요. 세 번째 잔에는 손목시계가 있어요. 네 번째 잔에는 종이 클립이 있습니다. 어느 유리잔에 물이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네 번째 잔입니다. 잔에서 물체를 꺼내면 부피를 더 이상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집니다. 종이 클립은 가장 작은 물체이기 때문에 유리잔에 물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인류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남은 남자가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밭일을 하고 불을 지피기 위해 땔감을 모으고 겨울을 나기 위한 물건을 만듭니다. 그가 하루를 마치고 잠잘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전혀 겁내지 않고 문을 엽니다. 문 뒤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여자요. 마크의 가장 친한 친구 제임스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의 생일이 곧 다가와서 마크는 선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제임스는 골프를 좋아해서 마크는 비싼 골프채를 선물로 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마을에서 가장 좋은 우편 서비스는 길이가 1m 이하인 소포만 받습니다. 그런데 골프채의 길이는 1.3m입니다. 마크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무엇일까요? 마크는 길이가 1m인 네모난 박스를 사서 그 안에 골프채를 대각선으로 넣었습니다. 제니의 언니는 제니가 초대받지 못한 프라이빗 파티에 갑니다. 부러운 제니는 어쨌든 파티에 가기로 했지만 입구에서 경비원이 모든 방문객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모퉁이에 숨어서 다른 손님들을 엿듣습니다. 한 커플이 경비원에게 다가가자 그가 1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9라고 대답하자 통과시켰어요.
다음 방문자는 경비원이 6이라고 말하자 4라고 대답했고 경비원은 그를 통과시킵니다. 제니는 원리를 이해했다고 확신하고 경비원에게 다가갑니다. 경비원이 제니를 보고 110이라고 말했고 제니는 108이라고 대답했지만 경비원은 제니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90입니다. 로마자로 11을 쓰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XI. 9는 11의 거울 이미지입니다. IX. 6과 4도 같은 원리예요. 110은 CX인데 90은 XC입니다. 한 남자가 길에서 매우 값진 서류 가방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 남자에게 가방을 훔쳐간 사람을 묘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범인이 오토바이 의상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가죽 바지, 두꺼운 가죽 재킷, 그리고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범인은 남자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낚아채고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범인이 뭔가를 떨어뜨린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주웠어요. 알고 보니 안경이었어요. 그 남자는 안경을 증거로 경찰에 가져갔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한 후에 그 남자는 사기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범인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면 어떻게 안경을 떨어뜨렸을까요? 한 부부가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은 말다툼을 했고 남편은 화를 시키러 밖으로 나갔지만 방 열쇠와 전화기를 모두 두고 갔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의식을 잃은 한 남자가 자신과 아내의 방문 옆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부부를 신문했어요. 아내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남편인 줄 알고 바로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녀를 밀었고 그녀는 촛대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안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어요. 왜죠? 여자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촛대를 들고 문으로 다가갔어요. 그건 애초에 때릴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걸렸어요.